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두산 철학TV의 혜인쌤입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소띠해 운세를 봐드리는데 풀이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69년생 기후생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흔히들 이제 띠를 가지고 운세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풀어드리는 것은 띠별 띠 중에서도 또 이제 연도별로 그지 같은 닭띠라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9년 기후생 황금 닭띠 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띠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보통 띠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띠를 기준으로 보는 거는 옛날에 이제 집안을 배경으로 해서 운세를 볼 때는 개인애들 그때 다 무시했죠, 그죠?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건 거의 뭐 일리가 거의 뭐 없죠. 구태여 말하자면은 띠라는 것은 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고 내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나는 누구냐? 나는 태어난 날에 일간이라서 일간, 천간이라고 있는데 천간 오행이 그게 나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태어난 해,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를 보는 게 사주팔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운세풀이 해드리는 것은 태어난 날의 오행에 따라서 이제 풀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9년 닭띠 중에서도 태어난 날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해가지고 10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다 구분을 해가지고 69년도 태어난 그 띠와 관련된 정보와 그리고 내년 신수죠, 그죠? 그러니까 신축년 21년 신수를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엇으로 태어났는지 어떤 오행을 태어났는지 아셔야 되죠, 그죠? 혹시 모르신다면은 댓글에다가 양력, 음력 구분해 가지고 태어난 생년 월 일 시와 성함을 올려 넣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그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이 나가는 순서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당 부분에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자막 처리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갑, 을은 을, 뭐 병은 병화는 병화 이렇게 순서대로 자막 처리 해놨으니까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걸 다 보시려면 거의 뭐 1시간 뭐 3, 40분 되거든요. 그래 보시면은 자기가만 볼 수 있거든요. 또 시간이 계신 분은 다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닭띠에 대한 닭띠 중에서 이제 각자 이제 오행에 따라서 그 정보가 다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년 운세도 다르고 그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 68년 닭띠 중에서도 이제 갑목이라는 오행이 있거든요.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갑목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뭐 우리 흔히 나무를 상징해요. 뭐 큰 나무 반드시 나무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나무라 그럽니다. 예, 목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갑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성향이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 앞장서려는 성향, 누군가를 리드하고 끌고 가려는 성향, 대장, 두목, 뭐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선도하고 계몽하려는 성향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계통도 좀 많이 있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갑목은 기본적으로 목이라는 것은 어질인, 어진면이 있어요. 인자하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확 드러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본질적으로 안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저 갑목이 이제 69년도에 태어나면 기윤이라는 건데 저 해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재물운과
관운이 좋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상과 관련된 인연에서, 전생과 관련된 인연에서 아주 일정한 재물과 그 다음에 아주 올바른 어떤 직장, 직업, 에너라면 명예, 벼슬 정보를 줬거든요. 그러한 스토리가 주어졌어요. 일단은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69년 닭띠가 갑목으로 태어나면 조상 쪽 복이, 그런 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태어난 월이라든지 일과 시에서 또 어떻게 이제 서로 작용하는지 봐야 되지만 일단은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갑목의 기운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조상복 그런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내년 신수를 한번 볼까요? 내년 신수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 갑목이 그렇게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올바른 어떤 직장, 직업 뭐 이런 식의 관운이 잘 주어지고요. 또 자식운도 잘 주어지고, 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직업, 요즘은 여자분도 직장 생활 많이 하죠. 이제 올바른 직장, 직업,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는 정규직 공무원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벼슬하는 그런 쪽 운이 잘 주어졌고, 또 여자분은 남자의 인연이 좋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남자, 똑바른 남자 그런 남자가 일찍 인연이 되는 그런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자에 대한 마음도 이성 감정도 일찍 생기는 거예요. 예. 일단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자, 이제 내년운을 한번 볼까요? 2021년 신축년 소띠운을 한번 보면은 갑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에는 굉장히 긴 재물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긴 재물과 함께 아주 긴 어떤 직장, 직업, 명예 이런 관운 이런 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좋은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재물과 일정하게 들어오는 재물과 그리고 올바른 직장, 직업운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관운, 명예운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이 또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직을 한다 그러면 뭐죠?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네요.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해서 또 그러한 어떤 기쁨이 있어요. 기인의 기쁨, 어떤 좋은 소식은 또 있고,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그런 또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기본적으로 갑목은 좋은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주 저 긴 재물이라는 것은 뜻밖의 재물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자식으로 인한 어떤 뜻밖의 어떤 행운, 기쁨, 뭐 이런 명예 이런 것도 또 얻을 수가 있고, 예, 네, 상당히 좋은 해네요. 조금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한번 볼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상관 육친에서 어떤 장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장모에 해당 부분에서 어떤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한테는 자식을 인해서 건강에 약간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긴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재물은 조금 또 잠기는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른데 특히 이제 남자분은 배우자죠. 처의 건강이 조금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좀 많이 없어지는 해거든요. 그 외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저 갑목이 이제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갑목이 봄에 태어나면은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3, 4월을 말하는 거예요. 임묘진월인데 태어나면 볼이 뿌리가 튼튼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재물과 명예운을 충분히 다 보이는 것을 만들고 소화할 수 있어요. 관리하고 통제하고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런 쪽으로 충분히 조상과 관련된 그런 어떤 좋은
정보들도 충분히 본인 거로 만들 수 있고, 또 내년 운에서도 마찬가지. 충분히 내년에서 긴 재물이라든지 긴 명예 이런 것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5, 6, 7월이 4, 5, 미월인데 이제 화의 기운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저 간목은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고 수단 수완이 좋고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해결사거든요.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남의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고 남의 통제나 간섭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어떤 뭔가를 해결하고 성취하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간목은 이렇게 여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여름에 태어난 사주도 마찬가지 태어난 조상과 그런 어떤 정보를 충분히 본인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내년 운에서도 상당히 본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좋은 재물과 좋은 관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간목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신유술, 이제 금의 계절에 태어나거든요. 가을에 태어나면은, 기후생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조금은 스트레스가 좀 강해요. 이제 간목이라는 어떤 오행이에요. 금에서 그걸 받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받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직장 직업에 인연은 되기는 잘 되는데 자주 바뀔 수도 있고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직장이나 하나의 어떤 삶의 터전이 아니고 그 삶의 터전, 직장의 터전이 좀 자주 바뀔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약간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불리해요. 예.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든지 남자라는 스트레스 이런 것 등등, 그 남자는 또 자녀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약간은 불리해요. 그런데 가을에 태어나더라도 태어난 날이란 태어난 시에서 그걸 또 감당할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또 그런 글자가 나와 있으면 또 별 괜찮아요. 예.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이제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겨울에 이제 태어났다. 겨울에 그러면 양력으로 10일, 12, 그 다음에 1월달, 이거는 해자축, 수월에 태어났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간목이 이제 기후년생이 태어나면은 약간은 조금은 추운 게 이제 태어났죠. 그죠? 간목이라는 나무가 좀 활동하기가 좀 만만찮아요. 이제 겨울에 약간 나무가 얼어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약간은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뭐 내공땅 이런 거 많이 하게 되겠죠. 이제 하게 되는데,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오행적이나 어떤 풍수적으로도 화해의 기운을 받는 데서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직업도 그런 직업을 가진 게 좋은데, 관인상생, 뭐 전형적인 직장생활 하면 괜찮아요. 하면 괜찮고, 본인 일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거든요. 겨울에 태어나면, 어떤 생각이라든지 많고, 어떤 아이디어를 하는 어떤 업에 종사하는 이런 쪽 일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격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쪽은 또 괜찮아요. 자, 잘 참고를 하시고요. 강모로 태어나신 분,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69년생 닭띠가 을목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인연을 보면은, 정보를 보면은 큰 재물과 큰 관이 조졌어요. 근데 저거는 조금은 본인한테는 스트레스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서 초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조상과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게 이제 태어난 달이라든지 태어난 월 이래서 충분히 저거를 감당하고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글자가 나와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어떤 약간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큰 어떤 재물과 큰 권력을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지?
자, 저러한 이제 을목이 기본적으로 내년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운 보면 내년운도 약간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큰 재물과 큰 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저거를 내가 욕심을 내고 받아들이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은 내년에는 약간은 그냥 수성하는 지키는 게 좋아요. 더더욱 확장하는 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재물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어떤 이렇기 때문에 을목은 내년에 수성하는 걸 지키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안정된 쪽으로 내년은 좀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은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가을, 겨울로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에 을목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확장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동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이제 봄에 태어난 을목, 봄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특히 유생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이거든요. 뭐겠으면 그럼 본인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그래서 웬만한 스트레스인지 웬만한 것은 다 견뎌내고 받아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저 을목이 그죠?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화의 계절. 저 을목이 굉장히 활동이 강해지고 본인 수단 수완이 좋고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죠. 그죠? 어려움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충분히 본인이 처리를 해내죠. 그죠? 해결사죠. 그죠? 해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름에 태어나면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이제 금의 계절에 태어나는데요. 저 을목이 금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기운의 특히 또 금의 해인데, 약간은 금이 너무 강해서 을목이 조금 손상, 내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을목은 가능하면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좋고, 본인이 일을 하는 건 상당히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업 인연은 상당히 인연이 잘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다 보니까 자주 이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불리해요. 그래도, 더더욱이나 을목으로 태어나면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전문 지식이 있으면 직장 생활 한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이제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은,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그 다음 1월 달까지죠. 해자축을이라는 건데, 태어나게 되면은, 겨울에 태어난 을목이기 때문에 약간 춥죠, 그죠? 우리가 조우라고 그러는데, 약간 활동적인 건 좀 약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공부하고, 어떤 인생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학문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종사하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찬가지 프리랜서나 자영업 이런 것보다는 직장 생활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학문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지식을 따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살아가면 만약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자, 저 을목이 내년은도 마찬가지로 내년 그 2021년 신축운도 조금 부담스러운 해거든요. 부담스러운 해니까 가능하면은 을목은 내년에도 확장하고 움직이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은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가을, 겨울, 하반기로 갈수록 그죠. 내년에는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고 튼튼히 하는 이런 쪽으로 수성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69년 닭띠가
병화로 태어나면 어떤가 한번 볼까요? 병화로 태어나게 되면은, 네, 아주, 어떤 재능이 좋아졌네요. 특히 말하는 재능, 언변 재능, 어떤 기술적인 재능, 이런 쪽이 좋아졌고, 어떤 경쟁심이나 시기심, 질투심, 남한테 지고 못하는 이런 것도 강하게 좋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병화로 태어난 사람들은 특히 굉장히 활동적으로 경쟁을 하는 어떤 이런 쪽 심리, 이런 쪽에 있는 정보 스토리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거다. 다시. 다음은 69년생 닭띠가 병화, 불로 태어난 사람. 병화, 불은 자연 상태에서 불,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죠. 따뜻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저 병화는 기본적으로 성정이 밝고 명랑하고 예의 바르고 따뜻한 그런 쪽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상 웃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밝은 표정, 그죠? 좋은 거죠, 그죠? 태양이 항상 웃고 있죠, 그죠? 자, 저 태양이 병화가 69년 기윤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조상과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진다면은 본인이 상당히 재주가 뛰어나요. 보니까 재주나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에 상당히 인연이 있거든요. 그 결과가 돈이고 재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재능이 이제 본인의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연월일시에서 저걸 잘 가져와 써먹으면 되거든요. 월이나 월일시에서 저걸 잘 받아들이면 충분히 본인의 재능으로 쓸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병화가 기운에 태어나면 재능이 있다. 재주를 부려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병화가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2021년 신축년 소띠의 운을 보면 마찬가지 병화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일을 하려고 하는 해거든요. 움직이면 됩니다. 액션을 실제로 하거든요.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해요. 재물을 만들어내는 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병화는 내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새로운 또 어떤 일에 도전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가 잘 만들어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일을 벌이는 건 좋은데, 이것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병화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충분히 기운이 있기 때문에 다 어떤 감당할 수 있거든요. 재물도 감당이 되고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도 에너지를 발휘해도 충분히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나면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요. 5, 6, 7, 4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네요. 본인의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충분히 어떤 재물이나 어떤 걸 감동할 수 있고 관도 감당할 수 있고 본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도 웬만해서는 기운이 고갈되지 않죠. 그래서 충분히 주어진 조상과 관련된 주어진 어떤 정보나 스토리 이런 거를 본인의 걸 만들 수도 있고 또 내년에는 충분히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보니까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가 가을에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신유, 술 금액이죠. 재물이 강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달에 태어났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물이 좀 너무 강해요. 보니까. 계절도 그렇고, 태어난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 능력을 발휘해가 재물을 잘 만들어내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너무 재물이 강하면 내가 힘이 약하면, 내가 그걸 다 취하지를 못하거든요. 잘못하면은 욕심을 좀 부리면은 재물에 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능력이나 재능은 충분히 본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 재물을 다 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재물에 치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큰 재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가져오는, 쉽게 말하면은 좀 남 좋은 일을 시키고 내가 그 중에 재물을 가져오는 이런 쪽이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운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다른데.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겨울에 태어나면은 병화가, 본래 병화불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쓸모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도 환영을 받고 좋아하게 돼요. 겨울에 태양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조금 기운이 좀 약해요. 내가 이제 베푸는 만큼 좀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크게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베푸는 거는 조금은 베풀면서도 본인의 몸과 마음을 좀 살펴보고, 조금 본인 밖으로도 좀 챙기는 게 필요해요. 또 휴식도 필요하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은 상당히 이제 바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내년에 특별히 좀 조심할 게 뭐가 있나? 병화, 경금, 편재. 좀 큰 재물이 좀 잠길 수가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움직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어떤 부친의 건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있고, 또 형제의 건강, 형제 중에서도 누가 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 중에서 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건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잘 참고하시고,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병화불로 태어나신 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은 이제 정화불. 정화도 하나의 불이거든요. 정화불은 병화의 불과 태양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정화는 우리가 뭐 달에 비유하기도 해요. 이제 비유니까 꼭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다 또 문명의 불, 문명, 우리 전기불 이런 거 문명의 불이죠.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 내지 또 문명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불은 어둠을 밝혀주는 불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 저 정화도 굉장히 밝고 상냥하고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정화가 기유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한번 볼까요? 69년 닭띠로 태어났어요. 예, 마찬가지 상당히 재주와 재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재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 현실에 밝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그렇게 주어졌거든요. 자,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못 만들고는 태어난 월이나 태어난 일시에서 이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일단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저 정화한테는 태어난 해가. 자, 그러면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2021년 신축년에서는 역시 정화도 마찬가지 본인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해에 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해거든요. 결과라는 것은 뭐 작품도 되고 뭐 어떤 주로 이제 재물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내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해에 특히 전문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더더욱에 본인이 이제 빠져드는 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조금 다르죠. 운도 봐야 되고, 태어난, 달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런 정보가 주어졌고,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계절별로 보면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저 정화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이거든요. 인묘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 건강이 별 문제 없어요. 튼튼하니까 충분히 재물도 감당하게 되고
보는 하는 일에 대해서도 에너지도 많이 이만큼 소비해도 견디낼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어떤 액션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자,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신 분.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4, 5, 2월 마찬가지 본인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달이거든요.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강한 계절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 가지고 내 거로 만들 수 있다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름에 태어난 정화도 내년에는 본인이 원하는 걸 해도 별 문제가 없이 보여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난 정화. 가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신유, 수월이거든요. 금의 계절, 재물운이 강한 달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저 정화가 재물운이 너무 강한 달에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난 해하고 맞물리 가지고 재물운이 너무 강하거든요. 강하게 되면은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조금 욕심을 조금은 마음을 조금 비우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가 아닌 같은 마음이 맞는 동료라든지 이렇게 동업을 같이 해가지고 큰 재물을 다루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굉장히 강하게 조직거든요. 재물이라는 것은 너무 강하면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오히려 내가 재물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반드시 너무 강할 때는 좀 욕심을 낳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동업, 형제, 동료들과 같이 어떤 그 재물을 취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정화는 가을에 태어난 정화는 액션을 하게 되면 조금은 남 좋은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남 큰 돈 벌어주고 나는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못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에 이제 겨울에 태어난 정화.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10일, 1월 달인데 물의 계절, 수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사람이 이제 가치가 있고 환영받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나 누구나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참 내가 많은 일을 해주고 좋은 일을 해주는데 그만큼 내한테 대가가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기회를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가능하면은 자기 몸과 마음을 항상 챙기면서 너무 이렇게 그 남들을 위해서 희생봉사 안 하는 게 좋아요. 희생봉사가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자기 자신 밖으로 좀 챙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능하면 직장 생활 같은 거 하는 게 좋고, 그렇네요. 자, 이제 정화가 계절별로 다 말씀드렸어요. 내년에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일 있나, 정제라. 내년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되네요. 배우자의 건강도 문제가 되고, 재물이 좀 일본 어디, 잠기는 형태, 재물의 유통이 조금 막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현금이 좀 막히는 해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조금 월급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건강은 좀 챙기셔야 돼. 남녀 관계없이 내년에 좀 약하거든요. 여자분은 또 자식의 건강운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주의사항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미리 아시고 조금 예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잘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는 흙을 상징하는데, 저 무토는 기본적으로 중후한 맛이 있고, 믿음직스럽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 여기죠. 그죠? 가볍지 않고, 좀 묵직한 면이 있죠. 무토는. 자, 저 무토가 이제, 기유년에 69년 닭띠로 태어났어요. 기운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아주 능력이 많아요.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도 강하고 남한테 지고 못 살면서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경쟁하는 데서 굉장히
잘 타고났어요. 그게 능력자라 보시면 되죠. 그죠? 어릴 때부터 상당히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정보가 태어난 띠와 태어난 이제 조상과 전생에서 주어졌어요. 저게 내 거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태어난 월, 일, 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은 무토가 본인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네요. 그것도 밖으로 드러내놨고, 나는 나의 갈 길을 한번 가보겠다. 마이웨이를 가보겠다 하는 그런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무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남녀 공익 관계없이 본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좋은데, 약간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어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직장에서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펼치겠죠. 그죠? 그런 것 등등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운도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봐서 직장을 그만두고 해야 되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펼치든 마찬가지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액션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무조건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밀 감정을 받아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사주 전체를. 또한 여자분한테는 내년에 조금은 남편하고 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 해거든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죠. 그죠? 왜냐? 내 갈 길을 가겠다. 독립하겠다. 남편에 의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또 심리도 강한 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남편과 배우자와의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역시 정밀 감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갈등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저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이 좋네요. 본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관을 지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질 수가 있어요. 사주 구조가 잘 짜여지면은 권력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주라 볼 수 있어요. 운명이라 볼 수 있어요. 여자분은 남자를 딱 이렇게 컨트롤하고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화의 계절에 태어났으면은, 일단 인수, 공부운이 좋네요. 예, 상당히, 머리가 좋네. 공부를 잘 해가지고 그걸 또 잘 써먹을 수 있겠어요. 특히 저 언변 실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계통이나 이런 쪽도 잘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면은 상당히 좋다고 보겠어요. 충분히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센스 내지 어떤 전문직, 어떤 지혜, 지식이 많아야 좋은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거든요. 재능이 아주 뛰어나네요. 태어나 해도 그러는데 이제 가을까지 또 재능이 또 추가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재능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어요. 팔방미인이 될 수도 있어요. 팔방미인이 되면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재다능할 수가 있는데 좌우지간 재주가 좋아요. 저게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어떤 학문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받쳐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아마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증 같은 걸 따는 게 좋아요. 지식이 필요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그 재능의 재주가 아주 고급 재능이 되겠죠, 그죠? 예.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무토가 겨울은 양력으로 10, 11, 그 다음에 1월까지 이제 수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이제 재물의 재성, 재물의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요. 돈에 대한 감각. 예,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직업을 가지면 좋아요. 돈을 다루는 직업, 내지 뭐 금융계통 직업, 내지 뭐 숫자를 다루는 직업 등등 이런 쪽이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될지 말아야 될지는 태어난 일이나 태어난 시의 상황을 다 봐야 돼요. 예. 재물이 너무 좀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재물을 못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사업보다는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재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고, 내가 힘이 있는 받쳐주면은 내 사업을 하시는 게 좋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년에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무토가 내년 문서운이 좀 잠기네요. 남녀 관계없이 문서운이 잠기고, 육친적으로는 모친의 건강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자분은 어떤 자녀에 대한 좀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좀 깝깝해지는 해거든요. 그런 쪽은 미리 좀 헤아려 가지고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 나가는 게 좋겠네요. 자, 이상 무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오행상으로 자연 상태에서 토, 흙을 상징해요. 토. 저 기토는 특히 대지를 상대했거든요. 넓은 땅이죠, 이제. 그래서 포용력이 뛰어나고 만사 만물을 다 수용하죠, 이제. 어머니와 같은 넓디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데 본인은 좀 힘들죠. 만사 만물을 다 포용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기토도 마찬가지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합니다. 믿음을 중요시하고요. 예. 저러한 기토가 이제 기윤 69년에 닭띠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예, 아주 머리가 좋아요. 특히 어떤 전문적인 머리, 어떤 파고드는 머리, 연구하고 탐구하는 머리, 이런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고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스토리가 주어졌어요. 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태어난 태어난 1월에서 그 시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그거는 사주 전체를 이제 봐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운 기토가 내년에는 기토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달라드는 해거든요. 예, 본인의 취미 활동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 있어서도 이제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이런 쪽을 하시려고 하는 해거든요. 뭐 하시는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따져보고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예, 일단은 내년에는 기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해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그런 해인데, 이걸 월별로 한번 볼까요? 월별로, 안 그러면 자녀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는 해거든요. 예,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직장에서 약간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내 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지. 여자분도 남편의 평소에 이제 의지해 왔다면은 그거보다는 내가 내 길을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또 의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남편하고 배우자와 관계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잘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태어난 계절별로 안 보면은 저 기토가 봄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2, 3, 4월인데요. 목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장점인 재주를 가지고 관을 지배하는 쪽이네요. 예, 어떤 관직계통에 나가면은 상당히
권력을 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검찰, 경찰, 군인 등등 이런 쪽 약간 무관직계 통해서 빛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거든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예. 자, 그 다음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번 볼까?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전문직기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문 자격증을 따는 게 좋아요. 라이센스를, 그죠?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한번 볼까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본래 재주가 많게 태어났는데 또 재주가 이제 첨가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주가 다양하고 다재다능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주가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쪽에 초점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시는 게 좋아요.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 기술 내지 이런 쪽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로 인한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자녀를 일방적으로 극하면 안 됩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에 대한 어떤 의지보다는 내가 내 식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의 요소는 보이거든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저 기토가 그거는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인데 해 수월에 태어났는데 재물운이 강한 달에 태어난 거거든요. 일단은 재물운이 좋아요. 재물에 대한 감각이 많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저게 너무 재물운이 좋으면은 강하면은 내가 힘이 약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기토가. 그렇게 되면 그 재물을 내가 다 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재물을 치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남 좋은 일 시키게 되니까 항상 재물에 대해서는 조금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제 갈라 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그러니까 친구나 뭐 형제 등과 어울려서 그 큰 재물을 함께 다루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함께 다뤄야지 혼자 드시면 좀 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기토는 조금 그런 장점이면서 약점이 있거든요. 그럼 똑같이 또한 기토도 저 큰 재물을 본인이 완전히 통제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공부를 죽자사자 해가지고 라이센스 내지 어떤 전문적인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괜찮아요. 네. 자, 저 기토가 내년에 특별히 조금은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약간의 어떤 고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녀가 좀 어떤 침체기에 좀 잠기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남녀공이 문서운이 별로해. 특히 문서가 조금은 내보내는 건 관계없어요. 골치 아픈 문서를 내보내보는 게 좋아요. 새로운 문서를 잡는 거는 상당히 안 좋으니까 잡으면 안 되겠어요, 보니까. 본인 건강들도 조금은 안 좋아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이제 쇠, 자연 상태에서는 쇠나 어떤 바위, 뭐 이런 어떤 강한 어떤 금속,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데, 이건 상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질은 좀 강한 기질, 강직한 기질, 내지 뭐 의리, 뭐 정의 이런 걸 좀 중요시 여긴다 볼 수도 있겠죠, 그지? 의리하면 김보성, 그지? 의리를 너무 중요시하면 좀 실속이 없고 좀 실리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너무 나서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그지? 불의를 보고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너무 나서는 거는 조금 본인이 손재가 올 수도 있죠, 그지? 그거로 인해서. 자, 경금이 기운에 태어나면은 한복까지 닭띠로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바른 공부도 하고 정보도 있고 상당히 사람이 이제 순수한 면이 있는데
시기 질투심,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한테는 지고 못하는 어떤 이런 걸 가질 거예요. 물론 건강적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거를 타고났는데, 이건 조상과 관련된, 전생과 관련된 정보죠, 그제? 근데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에 따라서는 태어난 월이나 일시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제? 일단은 몸과 건강이 튼튼하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경쟁심이 뛰어나다. 자, 저런 경금이 내년에 신축년 소띠에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기인에 대한 문서가 들어오네요. 기인 문서가 들어오고 기인에 대한 어떤 시험 소식운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뜻밖의 좋은 소식. 뜻밖의 문서운이 있는데, 이거는 내 혼자보다는 어떤 동업 내지 어떤 공동명의의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인이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갖기보다는 어차피 나누어 가져야 되는 운명이기 때문에 나누어 가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분쟁이 일어나도 그걸로 인해서 그죠? 나이가 뭐 시험 볼 나이는 아닌데 혹시 시험을 본다면은 상당히 시험 운도 좋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하여튼 좋은 소식운이 들어왔어요. 내년에. 그렇네요. 자, 태어나는 월별,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저 경금이 봄에 태어나면은,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목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운이 상당히 좋거든요. 강한 재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태어나는 해와 맞물려가지고, 아까 했던 그 강한 경쟁심 내지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그냥 재물을 다루는, 사업을 해도 돼요. 상당히 재물운이 좋거든요. 그리고 재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본인이 다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지긴 좋다는 얘기죠. 이게 사업을 하든 안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그지. 좌우지간 그런 쪽으로 현실적인 쪽, 재물 쪽이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현실에 똑똑한 거예요.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에 화의 계절인데,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화의 계절에 태어나면은 이제 관운이 좋아요. 특히 앞에 있던 이제 양인 칼을 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관직을 누리니까 검찰, 경찰, 군인 등 약간 센 직업이죠. 그죠? 칼을 휘두르는 직업 쪽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기질이 너무 좀 강해지네요. 그러니까 주체 주관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조금은 에너지가 너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보통 저렇게 되면은 몸을 쓰는 운동이 좋은데 운동선수 이런 것도 좋아요. 운동선수 내 육체를 쓰는 쪽, 이런 쪽이 좋거든요. 물론 태어난 이제 일에서 관운이 나와 있으면 관 쪽으로 나와도 좋아요. 특히 이제 몸을 쓰는, 칼을 쓰는 관, 이런 쪽, 그죠? 군, 경, 검찰, 의사도 괜찮아요. 좌우지간 조금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고집이 너무 세다, 자기 주관이 너무 세다. 그렇게 되면은 남자는 배우자, 여자를 극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 건강이 문제될 수 있고, 배우자를 극해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잘못하면은, 그때 재물도 되니까 욕심부리가 재물을 또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는 여자 말을 들으면 아주 재물운이 좋을 수가 있어요. 여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죠? 자, 겨울에 태어나신 분 한번, 겨울은 양력으로 10월, 11월, 그 다음에 1월, 해자 축월, 수의 계절인데, 가을에 태어나면은, 겨울에 태어나면 굉장히 재능이 좋네요. 재주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액션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쪽이 상당히 소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계통의 어떤 이런 쪽도 좋고, 기본 재주가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러신 분들은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고, 뭐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재주 재능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내년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 경축이라 경금이 본인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본인이 좀 건강을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문서운이 좀 잠기네요, 내년에. 그래서 문서는 절대 좀 문서운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문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직업운도 조금, 직장인이 좀 깝깝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기인의 소식은 들어오는데,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또 문서 이런 것들은 좀 잠기는 해. 좀 깝깝해지는 해니까,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이상 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오행상으로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금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저 신금은 경금하고 다르게 좀 정제된 금, 쇠조에 내지 어떤 보석 뭐 이렇게 이제 비유합니다. 이게 일종의 비유입니다. 비유. 금의 기운입니다. 금의 기운, 금의 어떤 질인데 저 경금은 조금은 까다롭고 냉정하고 아싸랍니다. 깔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석이죠, 그죠? 내가 냈는데 좀 잘난 맛도 있고, 그죠? 예. 자, 저 경금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의리, 뭐 강직한 면 이런 쪽이 성향이 있죠. 기본적인 베이스 깔려 있습니다. 자, 신금이, 저 신금이 기운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편인에다가 녹이라. 예. 기본적으로, 목봉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상 쪽이나 전생과 관련돼서, 먹을 복을 태어났어요. 재물복을 타고났어요. 저 복을 내가 가지고 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달이나 이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를 봐야 되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공부운도 기본적으로 주어졌거든요. 공부 줬으니까. 일단 자기 주체나 주관도 좀 강하다 볼 수 있어요. 좀 고집이 좀 세죠. 딱 어떤 뚜렷한 자기만의 고집을, 이거는 고집보다는 주체성이라 볼 수 있죠. 이따 볼 수 있죠. 그죠? 그러한 성향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자, 저 신금이 내년에 신축년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주체 주관이 또 더더욱 좀 강해지는 해네요. 자신의 감정대로 뭔가를 이제 어떤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해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액션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이제 태어난 달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기운이 내년에 강하게 들어와요. 내가 생각했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태어난 달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면은 봄의 양력으로 3, 4, 5월인데 재물의 계절에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물 운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그런 쪽 일을 하면 좋아요. 사회적으로나 내지 자기 어떤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다루는 쪽이죠. 재물을 다루는 쪽 그런 쪽에 금융 쪽 그런 쪽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4, 5일 관의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종사를 하면 좋겠죠, 그죠? 직장을 가더라도 관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권력 계통 이런 쪽이 좋아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 계통이 좋다고 볼 수 있겠어요. 내지 일반 기업의 대기업의 어떤 직장 그제 이런 쪽으로 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이 가을은 8, 9, 10월 금의 계절인데 나와 똑같은 성질인 금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기운이 더더욱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주체성이 너무 강하지만 고집불통, 뭐 고집, 아집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몸을 쓰는 운동이라든지 어떤 육체를 쓰는 그런 직업들이 좋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또 뭐 어떻게 쓸지를 또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기본 베이스가 튼튼한 베이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된다는 거.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가을에 태어나면 여자를 극할 수가 있거든요. 여자를 일방적으로 힘들게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자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본인이 재물이 또 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신금은 특히 배우자를 애지중지 잘 모셔야 돼요. 그래야 재물운이 좋거든요.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난 사람. 겨울은 해자축을 양력으로 11, 12, 1월인데 수의 계절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은 굉장히 재주와 재능이 뛰어나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재주가 많은 척,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지장이 없죠, 그죠? 재주가 많으니까. 그게 다 공부까지 하게 되면 전문직 계통으로 나가서 잘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재능은 재정, 수단은 상당히 잘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계절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특별히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나? 신금이 정화의 자녀가 조금은, 남자는 자녀에 대한 애로사항이 조금 있네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직장, 직업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토. 문서도, 나가는 문서는 관계가 없는데, 들어오는 문서는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얘네 보니까. 예, 약간은 문서도 좀 잠기는 해거든요. 그리고 형제의 어떤 간의 어떤 건강 문제 조금 보이고 이제 그런 거는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잘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는 물을 상징해요. 물 중에서도 큰 호수나 바다를 상징하는 거.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 저 임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고 인생의 진리, 원리 뭐 이런 것을 관심이 많죠, 그죠? 자, 저 임수가는 좀 속이 좀 깊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 임수가 이제 69년 기유년에 닭띠로 태어나게 되면은 정관, 정인, 예, 다 올바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조상과 전생과 관련돼서 아주 똑바른 사람이에요. 모범적이고, 이런 쪽에. 쉽게 말해서, 양반인이죠, 그죠? 요조 숙녀죠. 조상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양반 집안에. 예, 아주, 자, 전형적인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모범생, 공무원, 이런 쪽이 이제, 모범생, 직업도 공무원, 이런 쪽인데, 저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지 못할지는 이제 월이나 일에서 결정을 해요. 그쪽하고 관계가 좋으면 저걸 내가 가져오게 되고, 내가 써먹게 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못 써먹어요. 조상 쪽의 인연이 그것으로서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좋게 주어졌어요. 자, 저 임수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 속뒤에는 예, 정관, 정인, 좋네요. 예, 올바른 직장이나 이런 쪽이 좋고, 또 문서운도 상당히 좋네요. 좋은 소식운, 올바른 문서운.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제 모범적인 쪽, 좋은 쪽으로 모든 게 작용하네요. 특히 이제 직장에서 뭐 승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어요. 문서도 좋은 문서가 들어오고, 좋은 소식도 들어오고, 그 소식은 그대로 내가 믿어도 됩니다. 믿고, 그거는 행하셔도 되고, 잡아도 되고, 내년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또 해이기도 해내 보니까, 좋은 해입니다 보니까, 임수가 특히
공부는 좀 지금 나이가 공부한다 그러면 인생 공부하겠네요. 인생 공부를 해도 좋은 해네요. 또 어떤 좋은 문서를 잡아가지고 그 문서가 상당히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안식처에 대한 문서를 잡아도 좋아요. 자, 이제 임수가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양력으로 2, 3,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재주와 재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물도 만들어내고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제한이 없거든요. 상당히 재주꾼입니다. 그리고 연예에 있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쪽에 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 볼 수 있겠어요. 재주도 좋고 공부도 많이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쪽이네요. 자, 저 임수가 이제 봄에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화해계죠. 재물이 강한 달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물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물질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면 좋아요. 이제 금융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이죠. 그런 쪽을 다루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고, 숫자를 다루고, 그거는 뭐 직장을 생활해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그야말로 어떤 사업 그지 재물을 추구하니까 사업가가 되어도 되고 그지. 근데 태어난 해의 정관 벼슬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전형적인 재정계통 공무원을 하면 딱 좋겠어요 보니까. 그럼 재정계통의 어떤 대기업의 어떤 관리직 이런 것도 좋고 그죠. 자, 다음에는 가을에 태어난 거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16월에 태어났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와 관련된 인연인데 아이디어가 좀 많은 인연이거든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 달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아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는 또 별 재미가 없죠. 그래서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고 실제로 액션을 하는 게 좋으니까 좌우지간 어떤 공부는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원, 문서원 이런 거 등등 있는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너무 잡다 하면은 오히려 또 머리를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도 정리를 해가면서 문서도 정리를 해가면서 어떤 소식 같은 것도 이렇게 기가 너무 얇을 수 있거든요. 쉽게 이렇게 그냥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들어오고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남자는 그 정리를 누가 해주냐면은, 그 정리를 하니까 여자가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요. 남자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은 여자 말을 잘 들으시, 배우자 말을 잘 들어야 그게 싹 정리가 되거든요. 돈도 되고 그렇네요. 여자는 누구 말을 들을까 좋나? 여자는 남편 말보다는 부친의 말을 들으면 좋다고 볼 수 있네요. 예. 자,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나 고집, 주체성이 너무 강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밖으로 잘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임수로 태어나게 되면 너무 물 기운이 강하니까 너무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좀 이제 자기 감정도 밖으로 좀 표현하셔야 되고 자기 가진 것도 남을 좀 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밖으로 좀 다니시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 체니까 운동 같은 걸 하셔야 되니까 육체를 쓰는 쪽 이런 일을 하셔도 좋고, 그죠? 예. 자,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물론, 겨울에 태어나면은, 아이디어맨이 되게 돼요. 아이디어맨. 예. 자, 내년에 주의사항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내년에,
첫 번째 보는 게 남자는 배우자의 건강이 조금 문제 있게 보이거든요. 배우자의 건강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재물이 조금 현금 유통이 잘 좀 안 되고 잠겨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 그런 것도 있고 월급 받는 사람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자부지간 현금이 좀 묶이는 해네요. 그리고 남자는 좀 자녀로 인한 약간 건강 문제 조금 보이고요. 골치 아픈 머리 문서는 골치 아픈 문서가 있으면 내보낼 뿐이 좋은 해내 보니까. 자, 그 정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에서는 물을 상대 물인데 저는 임수하고 다르게 어떤 바다나 호수 같은 물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용수, 생명수, 옛날로 말하면 운물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쓰는 물이죠. 요즘은 뭐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물이죠, 이제. 또 뭐 우리가 먹고 썩고 하는 뭐 수돗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산천에 초목이 필요한 물, 나무가 빠르던 물이 될 수, 굉장히 그러니까 유익하죠, 그지? 만사 만물에 유익한 물이에요. 그래서 저 개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도 해요. 너무 도움 주면은 본인은 좀 힘들죠. 그래서 약간 본인을 좀 챙기면서 본인은 좀 살피면서 이렇게 남들한테 해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 개수도 기본적으로 수기 때문에 지혜,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개수가 기유년에 69년도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편관의 편인이라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성분을 가지고 있고, 공부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편인 공부 쪽이지. 약간 전문 기술 계통 쪽 내지 어떤 전문직 공부 이런 게 좋거든요. 그런 쪽 기운은 강하게 나와 있어요. 직업도 그런 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내 것을 만들 것인지 뭐 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태어난 달이나 월, 일, 시에서 이제 또 결정을 짓죠. 그하고 관계해서 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보는 그렇게 나왔어요. 일단 정보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그런 정보가 주어졌거든요. 자, 개수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이라 편이나 편관이라. 내년은 약간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내지 어떤 인생 공부를 하는 해거든요. 인생 공부하면 좋겠어요.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네요. 나이가 그 공부를 해도 될 나이네요. 살아온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생 공부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문서운이 있는데 저 문서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저 문서는 약간 왜곡된 문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보 문서 같은 게 들어오는데 저는 왜곡된 사항이 안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서 다 걸러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안에 실체가 어떻는지 다 파악을 해봐야 돼요. 몇 번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의심해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을 믿으시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 태어난 계절을 한번 볼까요? 저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에 태어났는데 목요일에 태어났는데 식상 본인이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재주가 좋아요. 수단 수완이 좋고 그래서 뭐 먹고 살고 살아가는 지장이 없겠어요. 보니까 별로. 그렇지만은 여자분은 약간 남편에 대한 그런 거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하고 관계가 조금은 은발한상 날 수 있으니까 그분은 약간은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임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수도 태어나면 마찬가지인데. 자,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인데, 재물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재물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쪽을, 일도 그런 쪽 일을 하면 좋아요. 직장이든, 뭐, 내 사업이든, 그지? 돈을 다루는 일, 숫자를 다루는 일, 기본적으로 재물복을 타고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개수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금수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아이디어 정보가 있는 그 생각이 많은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좋게 말하면 요새는 아이디어거든요. 아이디어를 쓰는 그런 쪽에 일을 하시면 좋아요. 아이디어 내지 기획하고 어떤 계획하고 이런 쪽,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이런 쪽이지. 그런 쪽을 가지고 어떤 실행을 하는 거는 태어난 날이나 시에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 일을 하시면 좋아요. 뭐 교육계통도 좋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지? 남을 가르치는 쪽이죠. 예.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볼까요? 개수가 겨울에 양력으로 10일, 12, 1월달 수의 계절에 태어나면 본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가지고 약간 주체성을 넘어서 주관이 너무 강해지면서 약간은 고집이 좀 너무 고집불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슬기롭게 잘 빼내야 됩니다. 어딘가는 써야 되거든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좀 많은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몸을 쓰는 뭐 운동 같은 것도 좋고 어지간 많이 활동하셔야 되고 몸을 쓰든지 머리를 쓰든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에너지는 강한 에너지를 타고나겠거든요. 네. 자, 이제 개수에 태어난 말씀드렸고, 개수가 내년에 주의할 사항은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내년에 문서운이 조금 잠기네요. 문서가 깝깝한 쪽으로 들어가니까 내년에 문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문서를 사게 되면, 가지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날리는 건 관계가 없어요. 파는 건 관계없는데, 문서 잡는 건 좀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재물도 좀 큰 재물이 좀 잠기거든요. 큰 재물이 좀 날아갈 수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 태어나시는 가을 겨울에 태어나시는 분은 더더욱 더 그렇네요. 그 다음에 남자분은 자녀에 대한 약간 애로사항, 건강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상과 같이 내년 기유년 이상과 같이 기유년에 태어나신 분 69년 닭띠 태어나신 분 중에서 갑을 병력 무기경시 민계순으로 내년 2021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약간 핵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잘 참고를 하시고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실 때는 액션 하실 때는 반드시 사주 전체를 감정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